안녕하세요, 강은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살찌는 부분, 그리고 조금 더 나이살을 쉽게 뺄 수 있는 팁, 정말 좋아질 수 있는지 그런 모습 이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40대를 조금 넘어서면서부터는 나이살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20살 때는 매일 저녁에 술 마시고 치킨 먹고 이렇게 해도 하룻밤 자고 나면 체중이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빠져 있기도 하고, 근데 그때도 그런 건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똑같이 술을 먹고 똑같이 안주를 먹고 그 다음날 얼굴도 안 붓고 이제 멀쩡한 친구가 있는 반면에 나는 체중이 1~2kg 늘고 그걸 빼려면 좀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차이가 사실은 20대 때에도 있죠. 쉽게 체중이 안 느는 체질들의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성질들이 다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살 빠지는 체질을 30대에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40대가 돼서 살 안 찌는 체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아주 운이 좋게는 갱년기 때까지 그 체질을 유지하다가 갱년기부터는 좀 살찌는 체질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소위 나이살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나이살이 많이 찌는 부분은 어디인가? 복부 중에서도 윗배로 지방이 많이 가고, 두 번째는 어렸을 때는 잘 안 생겼던 등살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조금 더 진행이 되시는 경우에는 목살, 뒷목살, 이렇게 해서 나이살이 제일 많이 생기는 부분은 윗배, 등살, 목뒷살,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내가 많이 좀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살을 해소하려면 첫 번째는 몸 컨디션을 잘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살이 찐 이유가 내가 대사가 떨어지고 에너지를 이용하는 성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살이 찌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어렸을 때처럼 몸의 컨디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당한 영양제 섭취하시는 거하고, 또 적당한 운동, 과하지 않은 운동을 한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나이살이 찌는 시기가 돼서 살이 잘 빠지지는 않지만 신진대사를 유지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당한 영양 섭취와 적당한 운동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나이살 빼는 데 도움이 되겠고, 그리고 먹는 것도 우리가 어렸을 때 다이어트 할 때는 하루에 1500칼로리 이하로 먹어야지 해서 칼로리를 많이 계산을 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데, 나이살 다이어트에서 더 중요한 거는 음식의 양보다는 음식의 종류이기 때문에 영양이 많고 몸의 대사를 잘 돌려주는 갱년기 이후에 더 필요한 영양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음식들을 섭취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점심 한 끼 대신 또는 저녁 한 끼 대신은 조금 더 영양 성분이 풍부한 간단한 음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고, 이때 추천드릴 만한 음식은 첫 번째, 좀 호르몬에 도움이 되는 두부. 여기에는 이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좀 부족한 시기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과일로는 바나나 같은 과일, 식사 대신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나나 같은 과일에는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성분이 많아서 지방 분해에 도움이 되고 몸의 대사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의 견과류, 오메가3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어야지 또 우리가 혈관 건강을 같이 지키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갱년기, 나이살 뺄 때 도움되는 음식 세 가지는 두부, 바나나, 견과류 이렇게 추천을 해드릴 만한데, 바나나나 두부는 우리가 식사하고 간식으로 섭취하는 게 아니라 식사 대신 섭취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다이어트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이어트가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사실 계속 조금 체중이 고민이셨던 분이라서 복부 다 고민이었는데, 어느 순간 등살까지 찌게 된 거죠. 처음에 복부가 찌고 팔이 찌고 그 다음에 등이 찌고 이런 경우로 좀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등살이 찌게 되면 이런 탄력 문제가 같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 이런 라인이 생기기 쉽습니다. 셀룰라이트가 이 등 뒤쪽에도 굉장히 잘 생기는 부분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울퉁불퉁 우글우글한 모습이 조금 같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 목 뒷살,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실 나이가 들면서 자세가 안 좋아지고 라운드 숄더나 거북목이나 이런 체형상의 문제,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게 더 점점 딱딱해지면서 이쪽으로도 이제 지방이 쌓이기 시작해서 목 뒤로 이렇게 두둑하게 지방이 쌓이게 되고, 그리고
자세 때문에 또 이제 승모근도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 뒤쪽으로 봤을 때는 목 뒷살이 볼록하게 올라오고 승모근이 솟고 등살이 이렇게 울퉁불퉁해지는 게 등 쪽의 나이살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적절한 식이와 영양 섭취 그리고 또 이런 치료를 병행했을 때 이렇게 울퉁불퉁했던 라인이 좀 매끈해지시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승모근 라인도 역시 시술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어깨를 풀면 자세도 좋아지고 통증도 좀 개선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렇게 두둑했던 여기 보시면 목 뒤에 살이 한 겹, 두 겹 이렇게 해서 올라오게 됐는데 매끈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나 운동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목 뒤 부분도 개선이 어느 정도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 뒤, 불룩한 라인, 승모근 이런 부분이 같이 좋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살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고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조금 내 몸에 필요하지 않은 방법으로 내 몸을 좀 지키면서 건강 챙기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챙기면서 건강한 다이어트 하시면 좋겠습니다.